네, 오늘은 챕터 2죠. CS 전략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CS 개론까지 마쳤고요. 이제 파트 2, CS 전략론인데요. 이제 CS 전략론과 CS 실무론이 남았죠. 이제 3분의 1 끝나고 이제 3분의 2 중간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힘내주셔서 저희 CS 리더스 관리사 잘 학습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그러면은 CS 전략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7절로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나눠서 서비스 기법, 그리고 서비스 차별화, 그리고 서비스 차별화 사례 연구, 그리고 서비스 품질 관련돼서 1절부터 4절까지 서비스 관련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CS 평가 조사, 그리고 CS 컨설팅, CS 혁신 전략으로 총 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CS 전략론의 제1절 서비스 기법을 배우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 제1절 서비스 기법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핵심 출제 포인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청사진. 그쵸? 서비스 청사진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서비스 모니터링. 그 유형과 관련된 내용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MOT 사이클 차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MOT 너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쵸? 양칼 쓴 진실의 순간. 우리 CS 전략론에 들어왔지만 결국 CS 개론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론을 배우면서도 CS 개론의 내용을 조금씩 리마인드 하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OT 사이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법칙, 그리고 단계별 분석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학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서비스 청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비스랑 청사진이 합쳐진 말이죠. 청사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쵸? 파란 사진, 블루 프린팅, 그쵸?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쵸? 개념 별표 몇 개입니까? 별표 3개죠? 정의 볼게요. 서비스 청사진은 린 슐스텍 네모 별표. 서비스 청사진은 린 슐스텍이 처음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청사진이 뭐냐? 서비스 청사진은 서비스업에서 서비스 설계를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무엇을?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모셔하였다. 그 설명해 놓은 것을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한다. 그쵸? 누가 했다고 말씀드렸죠? 린 슐스텍이. 그쵸? 서비스 설계를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징을 볼게요. 여러분, 특징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요.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서비스 프로세스와 구성 요소 등이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알아보기 쉽게 시각적으로 제시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을 통해서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각 단계와 종업은 뭡니까? 서비스 제공자죠. 고객은 누구죠?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럼 기업은 뭡니까? 이 행위를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각 아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재인식할 수 있다. 종업원의 역할, 고객의 역할, 회사의 역할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뭘 알 수가 있죠? 고객의 동선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쵸? 고객이 입장부터 서비스를 받고 퇴장까지 하는 데 있어서 그 동선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패 가능성을 파악할 수가 있죠. 동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서비스가 실패를 할 수가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미연에 방지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고객과 서비스 시스템 간의 티키타카, 그쵸?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고객이 경험하게 되는 서비스 과정이며 또 업무 수행 지침, 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서비스 상품 개발을 설계하거나 재설계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또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키워드 나와 있네요. 서비스 청사진은요, 객관적이고요.
구체적이고요. 시각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야 되고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모호하게 하면 안 되고요. 딱 눈에 보이게끔 한눈에 원페이지로 보이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징도 잘 알고 넘어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좀 이어서 보면은 장기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서 잠재적인 사업의 개선 기회의 실마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설계의 위험 요소 한번 보실게요. 별표 몇 개? 별표 3개. 린 슈스텍은 뭐라고 했냐? 지나친 단순화. 조심해야 된다. 너무 단순하면 어떻습니까? 그쵸? 모호해지죠. 그래서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쵸? 이거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불완전성. 불완전성도 완전하지 못하면 이거와 같이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하게 표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주관성. 주관성을 조심해야 된다. 객관성 있게 표시가 돼야 되죠. 객관性문제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서비스 설계 위험 요소로 틀린 것은? 그럼 주관성이 틀린 거죠. 여러분 객관성 있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편향된 해석. 그쵸?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걸 보고도 다 다르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해석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나친 단순화, 불완전성, 주관성, 편향된 해석이 서비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다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서비스 설계를 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지? 고려사항, 그쵸? 서비스 설계 시 고객 초점. 우리 CS 리더스 관리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기도 하시지만 고객 아닙니까? 고객? 그쵸? 기업 초점이라고 나오면 틀리겠죠. 그래서 고객 초점. 그리고 가업 성과 중시. 기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윤 추구 아닙니까? 그래서 가업 성과 중시. 가업 성과가 또 뭘로 이어집니까? 고객 만족이죠. 그쵸? 또 뭐가 있겠습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 전체적인 시각이죠.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겁니다. 빅피처를 그리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는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고요. 비관료적 설계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 설계할 때 고려사항은 고객 초점, 과업 성과 중시, 전체적인 시각, 비관료적 설계를 고려해야 된다. 라고 린 쇼스텍이 말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서비스 청사진의 장점은 뭘까? 장점 별표 몇 개? 별표 3개. 장점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전체 과정을 볼 수가 있죠.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업원 본인이 본인 직무와 서비스를 연결해서 어떻게 된다? 고객 지향적이 될 수 있다. 그쵸? 고객 위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요소의 투입 때는 비용과 수익, 자본 파악과 평가를 기초로 제공할 수가 있고요. 품질 개선을 위한 상위 하달과 하위 상달. 상위 하달은 위의 뜻을 밑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럼 하위 상달은 뭐겠습니까? 밑의 뜻을 위로 전달하는 거죠. 이걸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토의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요소에 투자된 원가나 이익, 자본 등의 확인 평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비스 전달 과정 중에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미리 파악해서 미연에 대비한다. 그쵸?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 공유 및 편견, 선입견이 해소가 돼서 동의 타협 유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내 일만 뿐만이 아니라 내 동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이 동료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런 롤을 가졌구나. 그래서 편견이나 선입견이 해소가 돼서 동의나 타협,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겠죠. 서로 잘 이해를 하니까요. 7번째, 새로운 서비스 개발. 그리고 기존 서비스 재설계 프로세스에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고객 동선 축소. 그쵸? 고객 동선이 너무 길면 고객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고객 동선이 축소되면 어떻습니까? 고객이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동선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다? 서비스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시스템 내
존재하는 중요한 관리 포인트 뭐가 있겠습니까? 실패 포인트, 실패 가능 포인트, 대기 포인트, 결정 포인트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원의 R&R,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청사진 구성 별표 몇 개? 별표 3개. 네,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게 있냐? 행동과 수평선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행동은 뭐가 있냐? 고객,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일선 종업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후방 종업원, 그리고 지원 프로세스 이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고객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고,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아파서 내과에 가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병원 가시기 전에 찾아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엔 포털 사이트에다가 내과 쳐서 집에서 가까운 데나 아니면 진료를 잘 본다고 소문난 곳을 찾아서 병원을 선택하겠죠? 선택하고 나서 뭘 합니까?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저 배가 아파서 방문하려고 하는데 진료 예약 가능할까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약 전화하고, 그리고 차가 있다면 그 예약날 방문해서 주차를 하고, 그리고 진료를 보고 나서 진료비를 수납을 하겠죠. 그럼 일선 종업원의 행동은 뭐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직원들이 하는 행동, 그쵸? 진료하는 의사, 그쵸? 그리고 발렛 파킹 해주시는 분들의 안내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직원의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예약 전화를 받는 직원, 그쵸?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뭐 주사를 준비하는 간호조무사님들이 계실 수가 있겠죠. 그럼 지원 프로세스, 서포트 프로세스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원 프로세스는요, 이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종업원, 일선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적인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CS 교육. 그쵸? 지금 받고 계신 CS 교육. 직원의 친절 교육을 위한 교육센터. HRD. 그쵸? 그래서 유명한 성형외과나 피부과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CS 담당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교육들이 있다. 행동에는 이 4가지가 있다. 그럼 다음 수평선 볼게요. 수평선 별표 몇 개? 별표 3개. 자, 선이 3가지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선. 상호작용선 어떤 느낌일까요? 서로 주고받는 느낌이죠. 누가 누구랑 주고받는다? 고객과 눈에 보이는 일선 종업원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품질을 알게 해주죠. 그럼 다음 가시선은 뭡니까? 가시선, 눈에 보이는 선, 그쵸? 고객이 볼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하는, 그쵸? 어떤 종업원이 고객과 접촉하는지를 알려주는 선이 뭐다? 가시선이다. 그럼 내부 상호작용선은 뭡니까? 그쵸? 내부, 안에 있는 상호작용선이래요.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과 고객과 접하는 활동을 구분해서 부서 고유의 상호 이정성 및 경계 영역을 명확히 해준다. 그쵸? 그래서 수평선은 뭐가 있다? 상호작용선, 가시선, 내부 상호작용선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설명만 들으면 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 구성도입니다. 별표 몇 개? 별표 3개.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행동 나와 있죠. 아까 고객의 행동, 현장 종업원, 일선 종업원, 후방 종업원, 지원 프로세스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선이 있죠. 상호작용 선, 가시선, 내부 상호작용선.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의 행동, 현장 종업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일직선, 실선인 상호작용선이 중간에 나와 있죠. 그럼 현장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점선으로 가시선이 있죠. 그쵸? 그리고 후방 종업원과 지원 프로세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부 상호작용선. 그쵸? 굵은 점선이 되어 있죠. 그쵸? 이 선을 통해서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 서비스 청사진이에요.
그쵸? 여기서 뭐 고객이 들어와서 퇴장할 때까지 서비스 프로세스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현장 종업원, 후방 종업원 지원 프로세스가 뭐가 있는지 그려지는 원페이지 그림이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FM대로 말씀드린 개념이고요. 그러면은 한번 예시를 들으면서 한번 볼게요, 우리. 레스토랑 서비스 청사진 예시입니다. 약간 오마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CS 개론 시간에 품질의 집 배우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레스토랑 가가지고 저랑 시뮬레이션 돌리셨잖아요. 오늘도 저랑 같이 레스토랑에 방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까르보나라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혼밥하러 레스토랑을 갔어요. 이게 접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 제가 입장을 하죠. 그러면 일선 종업원, 거기 홀 매니저님이 이제 마중 나오셔서 어서오세요 고객님, 편한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자리 가서 편하게 앉죠. 그쵸? 그러면 이제 직원분이 메뉴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제가 까르보나라 파스타 어딨지? 막 찾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직원분한테 저 까르보나라 파스타 하나만 주세요. 그럼 이제 주문이 접수가 들어가고 여기서 셰프가 주문을 받죠. 여기서 홀 매니저가 이제 후방 종업원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셰프한테 까르보나라 파스타 하나 준비해 주세요. 주문이 들어가면 예 셰프 들어가서 이제 음식이 음식이고 만들어져서 음식이 완성이 되면 이제 홀 매니저한테 음식을 전달해서 제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죠. 파스타 너무 맛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죠. 이제 제가 자리에 일어나면 이제 홀 매니저가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빈 그릇을 뒤에다가 워셔 담당자한테 전달해서 음식물도 처리하고 그릇도 정리하고 그럼 결제 퇴장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그쵸, 계산해야 되죠. 카드로 계산을 할 때 신용카드 시스템이 바로 지연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네, 일시불로 해주세요 하고서 결제하고 퇴장을 하겠죠. 이게 바로 레스토랑 서비스 청사진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고객이 입장에서 퇴장까지 어떤 순서랑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선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의 업무 롤들이 다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 예시를 통해서 레스토랑 서비스 청사진 예시를 통해서 서비스 청사진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비스 청사진을 어떻게 작성할 수가 있는지 이 5단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작성하냐? 첫 번째, 과정의 도식화. 고객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을 도형으로 그린다. 그쵸? 뭐 입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메뉴판 확인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도식화된 그림 형태로 나타낸다. 2단계, 실패 가능점 확인. 전체 단계 중 서비스 실패가 가능성 있는 확률이 큰 지점을 미리 확인하죠. 그쵸? 그래서 미리 확인해서 미연에 방지해야겠죠? 3단계, 경과 시간의 명확화. 각 단계별 작업 시간과 허용 작업 시간을 명확히 해야겠죠. 그쵸? 입장하는 시간, 그리고 메뉴판을 확인하는 시간, 조리 시간, 그쵸? 어느 정도 표준 작업 시간과 허용 작업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요리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도 고객이 너무 많이 대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메뉴판을 확인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고객의 선택 장애일 수도 있겠지만 메뉴판 가독성이 떨어지나? 아니면 착석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은 자리가 좀 세팅이 잘 안 되어 있나? 여러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4단계, 수익성 분석. 실수 발생 시점에 대한 가상 수익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서비스 청사진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은 뭐가 있겠습니까? 청사진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 목적별로 서비스 청사진 해석 혹은 대안을 도출하고 청사진을 꾸준히 수정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한 번 작성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객관식으로 1번부터 5번까지. 그쵸?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아니면
서비스 청사진 작성 4단계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쭉 이해하고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점. 장점도 아까 저희 서비스 청사진 장점 살펴봤을 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그쵸? 직원들이 내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 서비스와의 관계 파악이 가능해서 뭐가 가능하다? 고객 지향적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는 그냥 홀 매니저니까 고객 응대만 하고, 그쵸? 약간 음식만 전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고객 입장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이죠. 큰 그림이 보이죠. 그리고 고객과 종업원 사이의 상호작용선을 통해서 직원의 역할과 고객 경험 서비스 품질 파악이 가능해서 서비스 설계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고객 접점 직원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교육, CS 교육이 진행이 가능하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무형의 서비스가 유형화가 되겠죠. 우리 서비스의 특성은 뭡니까? 무형성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서비스 청사진은 어때요? 눈에 보이죠? 원페이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형성의 서비스가, 무형성의 서비스가 유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요소 투입 및 산출물을 확인할 수 있고 평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거지만 서비스 실패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가 있다. 그 품질 개선하면 또 어떤 게 가능하겠습니까? 상하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서비스 청사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여러분들 좀 어떠셨나요? 우리 중요한 포인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비스 청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특징, 장점,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그쵸? 서비스 청사진은 누가 했다? 린 쇼스텍. 그쵸? 그 청사진이 뭐냐? 서비스 설계를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쵸?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모사하고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특징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키워드만 딱 꼽으라고 하면은 객관적이고요, 구체적이고요, 시각적이죠. 그리고 계속 나오는 거지만 여기 3번 고객의 동선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실패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서비스 설계 위험 요소 배웠었죠? 위험 요소? 위험 요소와 그리고 고려 사항. 위험 요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순함, 불안정성, 주관성, 편향된 해석. 이 네 가지가 위험한 요소라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서비스 설계할 때 고려사항은 뭐가 있었습니까? 고객 초점, 가업 성과 중시, 전체적인 시각, 그리고 비관료적인 설계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면은 고객 지향적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고 전체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략적인 토의가 가능하고, 그리고 실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서 복구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편견, 선입견이 해소가 되죠. 서로 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진다. 그리고 고객 동선 축소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할 수 있죠.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청사진의 구성에 대해서는 행동과 수평선이 있는데, 행동에는 고객과 종업원, 눈에 보이는 종업원, 눈에 보이지 않는 종업원, 그리고 지원 프로세스가 있고, 수평선에는 상호작용선과 가지선, 내부 상호작용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레스토랑에 방문해서 시뮬레이션 돌린 것도 한번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 청사진 작성의 5단계 같은 경우에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비스 청사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시고 다시 한번 교재 보시면서 서비스 청사진의 의미, 특징, 장점,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비스 청사진 그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시도
레스토랑 예시도 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학습해 주시면서 리마인드한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